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6일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 라는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한국인이 아니고 미얀마 사람이에요. 미얀마. 이 미얀마라고 하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속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채널 소개할 때 얘기를 못했긴 했죠. 근데 계속 다른 영상들에서는 얘기하고 다니지 않나요? 아무튼 저번 주인가? 그때 저에게 어떤 한국분이 댓글에 제가 한국인도 아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의 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저의 한국어 발음을 듣고 잘못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도 이상할 수 있고 외국인 같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제 목소리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게 된 사람이에요.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도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매력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매력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사람을 매력 없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저도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이거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공감했던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랑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얘기할 거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제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매력이 없다 이런 판단을 뭘 보고 하는 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외모가 예뻐서, 잘생겨서, 혹은 귀여워서, 말을 미친 듯이 잘해서, 아니면 너무 똑똑하거나 공부가 잘해서 그런 것들도 다 아니면서 그 사람을 매력이 있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뭘 보고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중분들도 그렇고 저도 생각하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외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얘기하자면 외면,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딱 볼 수 있는 것은 외면이잖아요. 대화도 해보지 않고 가깝지도 않은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외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예뻐야, 잘생겨야, 귀여워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딱 봤을 때 깔끔해 보이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옷차림, 걸음걸이, 자세, 목소리와 말투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옷차림은요. 옷을 입는 스타일,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면 날개가 없는 사람도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멋있고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뜻인데 저희 미얀마에서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루마 우어 땅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옷을 멋있게 입으면 보는 사람도 좋아할 거다.
그리고 옷을 우리가 가려는 장소에 맞게 차려입는 필요도 있어요. 인터뷰 자리에 정장을 입지 않고 잠옷을 입고 다니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한때 미얀마에 화제가 되었던 것도 있어요. 노래 대결에서 노래 부르려고 간 한 소년이 슬리퍼인가 반바지인가 그거를 입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 노래 대결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래 시력이 어떤지 판단해주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 심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 예전에 패션쇼들을 진행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소녀한테 혼났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슬리퍼만 신고 왔나?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라고 혼냈던 그 영상이 미얀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의 그룹이 생겼죠. 그 심사위원 편에 들고 맞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막 입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무슨 노래 대결에서 노래 실력만 봐야지. 무슨 패션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편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최대한 그런 자리와 맞게 옷차림을 하시면 자기를 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는 걸음걸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앉을 때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두렵고 실패했던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지 말고 가슴을 펴고 다녀야 되고 걸을 때도 한 발 한 발 자신 있게 걸어야 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걸음걸이, 이 자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와 말투, 이것도 똑같아요.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거나 너무 크게 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적당하게 얘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발표나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해야 될 때는 목소리 볼륨을 최대한 크게 하시고 도서관이나 그런 중요하게 다녀야 할 때는 작게 얘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한국 분들이랑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거는 언어 교환 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거기에서 전화, 통화나 그 문자를 통해 한국인이랑 혹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통화했는데 어떤 남자분들이 일부러 목소리를 작게 하고 디바이스를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예요. 특별히 매력있다 라는 생각도 안 들고 매력이 더욱더 떨어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면 완전 좋죠. 내 말을 듣고 발음 때문에 이해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에게 심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발음을 또박또박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 한국어도 그렇긴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발음은 저희가 맨날 사용하고 있는 저희 모국어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외면에 보일 수 있는 이 옷차림, 걸음걸이, 자세, 목소리와 말투 이런 것들을 잘 폼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면 상대방이 나랑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매력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외면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대화도 아직 못 해본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있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돼요. 예를 들어 걔네 집 부자인가 봐. 명품들만 다 들고 있어. 거만한 거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걔 되게 내향적인가 봐.
고개를 항상 숙이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을 잘 쳐다보지도 않고 희극거리는 거 봐. 나 그런 사람이랑 잘 맞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의 외면을 최대한 신경 써서 자신 있게 잘 꾸미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나랑 얘기할 때, 대화를 할 때, 친해지게 될 때 더욱더 매력 있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 우리의 내면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좋아하세요? 잘 웃고 밝은 사람,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반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나쁜 일들이 있어도 상대방이 날 좋아하기 위해 억지로 웃고 잘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게 무조건 필수예요. 사람들이 물론 얼굴이 항상 어둡고 리액션이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대신 그의 반대 성격이랑 같이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긍정적인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모든 일에 초조하고 화나고 슬프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들을 없애려고 만든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된 인간이 돼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거의 모든 일에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감정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분이 좋으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애써 웃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반응도 더 잘하게 돼요. 저희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더 끓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여기에서 칭찬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를 칭찬해 주는 거라 노력을 칭찬해 주는 거. 그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거를 칭찬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런 재능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왠지 평가받는 느낌이 들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 보여야 하는 느낌이 들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꼭 공부가 잘해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칭찬에 약한 편이라서 잘 알아요. 그런 칭찬은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좋은 성과가 받을 때 1년 동안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왠지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하고 싶게 동기도 생겨요. 내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도 들어서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나에 대해 이야기만 계속 얘기하는 대신 질문을 해주는 거가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만 하는 것보다 질문도 더 던져주면 주변에 이 친구 얘기 잘한다, 소셜 스케일이 좋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도 해주는 거는 더 매력적이 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얘기하자면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면과 내면인데 외면에는 옷차림, 걸음걸이, 자세, 목소리와 말투 다 들어가 있고요. 내면에는 긍정적인 생각, 칭찬,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나만의 성격, 나만의 특징을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 자체가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특징이 뭘까?
나쁜 성격이 아니라면 굳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야 나만의 색깔로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들을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싫어하는 모습들, 행동들을 얘기할 거니까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력 없는 행동들이 있어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들 3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치가 없는 거. 그게 제가 들었을 때 눈치라는 단어를 다른 언어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눈치 없다 라는 뜻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 성적표가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의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 나 1등이래.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쏠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해요.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내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신나면 된다, 내 맘대로만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두 번째는요, 과장된 표정이나 리액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매력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잘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반응은 그냥 반응, 적당한 반응이 아니라 과장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진짜? 이렇게 너무 꼴보기 쉽게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그런 애를 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반응하니까 뭐 내 말을 신경 쓰지 않는 느낌? 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하는 거예요. 저희도 너무 짜증날 때,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한 번쯤은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할 거잖아요.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봤을 때 욕을 언어 하나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버릇이 돼서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하는 욕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무례하게 들어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 앞에서도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매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행동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랑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설들이 있으면 여기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줄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매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었나요? 저도 제 자신에게 아직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예정이에요. 어제 댓글에 구독자 한 분이 한국인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한국인이랑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또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노래 제목이 바로 오늘의 제목 매력입니다. 샤이니라는 그룹은 다들 아시죠? 누나 너무 예뻐 미쳐 그 노래로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 그룹에서 은유라고 하는 멤버의 소로 노래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은유, 매력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한번 시간이 날 때 아니면 이 팟캐스트가 끝나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래로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가사 없이 그냥 뮤직비디오만 보면서 한번 듣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가사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서 노트에 메모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래에 링크를 달아줄게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이의 한국어 팟캐스트였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 금요일에 오른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